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베이에 판매 상품을 등록하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상품을 등록을 하는 데는 이베이에 여러 툴이 있습니다. 이베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ell Your Item이라는 이 Sell이라는 탭이 있는 이 툴로 일단은 같이 상품 등록을 해볼 텐데요. 어느 정도 나 몇 번 해봤다, 할만하겠다 하시면 터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요거를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툴인데요. 무료고 일반 셀이라는 요 탭보다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셀링 매니저 프로로도 굉장히 이제 등록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요걸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나머지 툴들은요, 이베이 그 앱에서 제공을 하는 유료 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 전후로 이렇게 내시면 그걸 내고 쓰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셀링 툴을 활용한 이베이 리스팅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요거는 판매 등록하시는 거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셀이 익숙해지셨으면 다른 걸로 해볼까 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터보 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셔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을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요 7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베이에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사진이 없거나 가격을 안 넣으면 당연히 상품을 아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요, 마이 이베이에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올린 후에 이 메뉴 중에서 Sell an Item이라는 이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상품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옥션 지마켓에서 구매해 보셨죠? 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제목이 들어가야겠죠? 제목과 컨디션, 그러니까 상태를 설정을 하실 건데요. 제목은 최대 80자까지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구매자들이 이 키워드를 써서 내 상품을 찾을까 하는 그런 노력으로 80자까지 반드시 채워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이 제품이 새 제품인지 중고 상품인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대표 사진 올리실 텐데요. 12장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품 사진의 질이 좀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1000픽셀 이상을 권장을 드립니다. 12장까지 직접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상품 설명글을 쓸 텐데요. 설명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상품 설명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 잘 못하셨는지에 따라서 상품이 판매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글을 어떻게 잘 적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좀 더 밑으로 좀 내려오면 판매 방식과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베이 판매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경매가와 고정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경매로 올릴 건지 고정가로 올릴 건지 일단은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을 정하실 겁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가격 적으실 거고요. 시작 가격 적고 그 옆에 즉시 구매 가격도 옵션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고정가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구매 가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결제 방법은 일단은 우리 한국인 셀러는 하나만 씁니다. 페이팔로
거의 결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팔 주소가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배송 수단과 배송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핸들링 타임 얼마 만에 이 사람이 결제를 하고 나서 내가 며칠 만에 이거를 포장을 해서 보내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거고요. 가장 밑에 내려가시면 반품 정책이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4일 안에 반품 신청을 하면 반드시 셀러는 반품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베이 조항이고요. 나는 반품 해주기 싫은데 절대 안 받음. 이렇게 설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Sell on item 클릭을 하셨으면요. 상품 키워드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여기 키워드를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면 코스메틱, 립스틱이면 립스틱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상품 키워드에 유사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아이폰을 검색을 했네요. 아이폰을 검색을 했더니 아이폰 케이스 커버 내가 지금 케이스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여기에 맞는 카테고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내가 이 제품을 이제 아이폰 케이스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이폰 해도 안 되고 그냥 적정한 이런 카테고리가 안 보인다 하시면요. 여러분 이베이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이폰 케이스가 다른 셀러는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했는지 보시면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치 카테고리를 하시면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이 제품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브라우즈 카테고리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위 카테고리부터 옷이면 옷, 그 밑에 여성 옷 중에서 티셔츠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브라우즈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용하셨던 카테고리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셔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거 클릭이 2개씩 됩니다. 한 5개 되면 좋겠지만 2개 됩니다. 이렇게 2개가 된다고 해서 2개의 카테고리를 같이 올려주면요. 하나 추가하는데 그 유료 리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까지는 무료고요. 2개는 유료로 전환이 되니까 그거 유의하셔서 카테고리가 2개가 되면 카테고리 검색을 할 때 물론 더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반드시 2개를 하셔야겠다 하시면 유료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가 상품이 꼭 해당하는 카테고리 리스팅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을 하셨으면 리스팅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셨으면 클릭하시고요. 이거 잘못 골랐는데 그럼 리무브 여기 누르시면 삭제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카탈로그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씩 적용되는 카테고리일 경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이런 좀 유명하고 그 고유의 넘버가 있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요. 이베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카탈로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요. 같은 제품을 파는 여러 셀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사에서 받은 그 카탈로그를 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꾸며놓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과 같은 제품을 이제 팔려고 한다. 그러면 카탈로그에서 이렇게 아이팟을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Sell Yours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카탈로그를 쓰셔서 똑같이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올릴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좀 가격 경쟁이 되셔야지 이 제품이 팔립니다. 카탈로그를 쓰고 누가 봐도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상세 설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만 가격이 되게 높다 하면 당연히 판매가 잘 안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상품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상품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상품은 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카탈로그가 나왔네. 그럼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요 문구를 찾으세요. 네. 이 프로덕트 없이, 카탈로그 없이 난 그냥 올리겠다. 요 문구를 찾으셔서 클릭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제품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쓴 제품들은요, 아이팟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 1156개, 다른 셀러들에게 이 똑같은 제품을 요만큼 팔고 있다. 그리고 모든 리스팅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 제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가장 저렴한 셀러가 가장 많이 팔겠죠. 그리고 카탈로그 적용 카테고리는요, 이 링크, 여기에 나오는 이 주소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면 무조건 이 카탈로그를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상품 리스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까 전에 Continue Without Product를 클릭을 하셨으면 여러분 제품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 폼이 나오면요, 왼쪽 오른쪽 중에 간단하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복잡하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복잡하고 상세하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쭉 폼이 나옵니다. 금방 카테고리 설정하셨죠? 여러분이 설정하신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에 초록 색깔 별이 들어간 요 마크 표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지 상품이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식으로 80자까지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80자까지 입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도요, 내가 립스틱 하나만 쓰는 것보다 립 코스메틱, 코리안 코스메틱, 그 상관 키워드를 많이 써주시는 게 검색에서 잘 잡힙니다. 그래서 기회대로 80자까지는 쭉 써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이렇게 서브 타이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탭 옆에 이렇게 달러 표시가 나옵니다. 50센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서브 타이틀을 쓰시면 50센트가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서브 타이틀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그 문구는 키워드 검색에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옵션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등록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품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무슨 무료 배송, 그리고 환불 불가, 이렇게 다 슬러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베이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슬러시 이런 특수 문자 넣지 않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 단어들만 써주시고요. 다른 셀러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자라면 그렇게 검색을 해서 물건을 찾을 때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할지를 봐주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상품 제목을 쓰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은요, 그런 특수 문자를 많이 넣으면 이베이에서 안 좋아합니다. 이베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 제목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요, 이베이에서 이제 노출이 잘 돼야지 여러분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할 텐데요. 만약에 그 이베이에서 싫어하는 그런 스팸 문구나 이런 특수 문자를 넣으면요, 그런 검색에서 좀 밀려나게 됩니다. 별 모양, 하트 무늬, 뿅뿅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그럼 와우, fantastic, look at here 이런 문구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스팸으로 간주도 되고요. 누가 와우, look at here 이런 걸로 검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명 다 쓰셨으면요, 조금 밑에 내려오시면 컨디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탭이 나옵니다. 새 거면 새 거, 택이 달렸으면 택이 달렸다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이런 UPC 번호나 모테리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초록색 별이 안 나와 있는 한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시픽을 잘 써주셔야지 검색에서 잘 걸립니다. 이거는 지금 의류 카테고리 폼인데요. 사이즈 타입이나 사이즈, 스타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게끔 이렇게 녹색 별이 나와 있죠.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내가 쓴 게 어떻게 검색이 되느냐 하면요. 어떤 고객이 핸드백을 사려고 합니다. 핸드백을 사려고 하는데 그 고객이 컬러는 뭔지, 아니 브랜드는 뭔지, 아니면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고르는 이런 특정 제품군만 찾는 그런 고객들에게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상품 대표 사진을 넣게 됩니다. 상품 대표 사진은 말씀드렸듯이 12장까지 무료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Picture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사진을 넣게 됩니다. 사진 선택 후에 업로드를 클릭을 하면 대표 사진이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2개를 넣었다 그럼 12개가 쭉 나오겠죠. 그리고 업로드가 됩니다. 이베이에서 좋은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년 2012년 7월 1일부터 이제 12장까지 무료 등록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점점 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로가 500픽셀 이상이어야 하고요. 테두리나 텍스트 삽입을 대표 사진에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가장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처음 딱 나오는 그 사진에서요. 테두리나 텍스트 삽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 내 거임을 증명하는 워터마크는 가능하고요. 중고 상품일 경우에 제조사에서 제공한 이미지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중고 상품은 내가 얼마나 썼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이베이에서 좋은 사진은요.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뭐 배경사진 이렇게 야외 촬영 많이 나가시죠? 그런 것보다 이베이에서는 하얀 바탕에 깔끔하게 사진만 나와 있는 이런 사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요. 이 두 사진 중에서 여기 구분 가시죠? 여기는 이제 빛을 받아서 반사판 없이 찍은 이런 사진이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찍힌 사진이 좋고요. 이 두 사진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는 손이 덜덜 떨려서 상품이 흔들려 보이는 이런 사진입니다. 당연히 안 좋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원피스를 판매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쇼핑몰 인터넷 쇼핑을 해보시면 그 코디컷이라고 이렇게 뭐 가방이랑 잘 매치가 된다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베이에서는 이런 거 금지합니다. 특히 이베이에서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디컷이니까 이렇게 안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가방이랑 같이 걸려있는 사진이 이렇게 메뉴에 딱 나와 있으면요, 당연히 이것까지 포함이 된 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딱 치마만 왔어요. 그럼 왜 가방을 안 줍니까? 라고 메시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상품을 올리실 때는 가급적 그 상품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진을 보시면 클로즈업 되어서 크게 나온 사진이 작게 나온 사진보다 좋고요. 이 사진 두 개를 보시면 이 딱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얼굴만한지 손바닥만한지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이렇게 동전을 하나 딱 놔주니까 이게 동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구나 하고 이렇게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사이즈에 대한 디테일 몇 센치, 몇 인치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겠지만 상품 살 때 이렇게 막 자들고 이렇게 직접 재가지고 해보는 경우보다 이렇게 옆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제품을 하나 놔주면요, 훨씬 쉽게 이게 이 정도 크기구나 하고 가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 두 개 보시면요, 화이트 밸런스 잘 맞춰주셔야 되죠.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나오면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된 사진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매듭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단추는 무슨 모양인지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최소한 500픽셀 이상을 권장을 하고요. 네, 1600픽셀 정도 이렇게 큰 사진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찍으시는 큰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네, 겉에 테두리를 두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넣으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예, 반가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상품만 나오도록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두 사진을 보시면요, 네, 내가 찍은 내 사진이라고는 네, 이런 거를 표시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반투명하게 이렇게 쓴 거는 네, 워터마크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크게 이렇게 쓰는 거는 워터마크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전체 뭐 이게 이미지 사이즈보다 뭐 5%를 더 넘으면 안 되고요. 네, 색깔도 이렇게 워터마크 색깔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사진 12장 다 올리셨으면요. 예,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고요. 거기 이제 상품 상세 설명은 잠시 건너뛰시고 상품 상세 설명 바로 밑에 칸 보시면 예, 판매 방식과 가격을 정하는 그 탭이 나옵니다. 네, 온라인 옥션이라고 이렇게 경매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픽스 프라이스라고 고정가 방식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베이는 경매와 고정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 경매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등록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수수료 중에서 등록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가입을 하시고 아직 스토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면요. 한 달에 50개씩 경매 방식으로 등록하는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네, 그렇고요. 일단 경매를 올리시면 좋은 점이 노출이 좀 잘 됩니다. 고정가보다 경매가 훨씬 더 노출이 잘 되는데요. 특히 경매를 이제 거의 한 7일로 이렇게 잡아주고 예, 상품 등록을 하시는데 7일이 끝나서 뭐 점점 1시간 남았을 때 1분 남았을 때 30초 남았을 때 예, 이때 여러분 그 카테고리 그 키워드 치셨을 그때 가장 상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상품을 많이 올리실 수가 없고 예, 빨리 상품을 하나하나 팔아서 피드백을 쌓으셔야 하니까요. 거의 처음에는 이제 경매 방식을 추천을 해드려요. 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한두 개 팔고 예, 판매가 된 후에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판매 셀링 리밋이 10개 500달러에서 좀 더 늘었다. 그때 이제 고정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설명은 예, 일단은 경매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요. 시작가를 여기 써주시게 됩니다. 시작가를 예를 들어서 경매라고 다 낮을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 상품을 지금 등록을 하는데 최소한 뭐 한 20달러는 받아야겠다. 그럼 한 20달러 정도 써줍니다. 19.95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가격은요. 네, 고정가 가격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19.95에 올리지만 누군가 25달러를 낼 의향이 있다면 이 경매 중단하고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고정가 가격은 네, 비싸면 예, 뭐 비싸게 경매가보다는 반드시 비싸게 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무료로 등록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경매하셨을 때 여기 그 고정가 가격을 같이 넣어주시면요. 일단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네, 추가로 비용을 더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이 경매가 원래 노출이 잘 돼서 좋은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정가 이 금액을 써 넣으시면 이 상품 페이지가 고정가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노출해서 경매만 쓰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경매는 시작가만 넣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 수량은 경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만 지금 경매를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입찰을 했습니다. 10명이 입찰을 했는데 나 사실 10개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 시작가에서 뭐 19.95를 올렸는데 여기서 뭐 19.95 이상인 것들은 다 팔아도 마진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비록 하나만 올렸지만 10사람이 입찰을 했으면 그 10사람에 대해서 다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가 지금 등록비는 뭐 지금 수수료 무료로
올리거나 뭐 등록비를 한 번을 냈다고 하면요. 10명에게 낙찰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낙찰 비용은 10명의 분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예, 경매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데요. 1, 3, 5, 7, 10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일을 설정을 하시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일, 3일, 1일보다는 네, 가장 긴 7일을 거의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네, 7일 경매에 가장 좀 낙찰률이 좀 높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스케줄 뭐 한 1시간 후, 뭐 5일 후 아니면 저녁 자정 딱 그 시간 맞춰서 하실 때는 네,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예, 요게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실 때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예, 요게 스케줄이 필요하실 때는 요거를 쓰시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상품 등록 툴 중에서 예, 유료로 쓰시는 그런 툴 중에서는 이제 스케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제품들을 이거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저녁 8시, 9시, 10시쯤에 이걸 올려야지 제품이 잘 팔린다 하는 분들은요. 네, 그런 유료 툴들을 쓰셔서 스케줄을 많이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가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요. 네, 고정가 방식의 그 가격을 일단은 쓰시면 되고요. 고정가 방식에서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고정가 방식일 경우에는 수량이 하나 이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쓰고 네, 내가 하나 팔렸어요. 그럼 고정가 상품 페이지에 내가 한 개 팔린 거에 대한 그 솔드 히스토리라는 게 남습니다. 내 판매 개수가 네,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개 이상을 넣어주셔야지 의미가 있고요. 요 기간이 7일, 뭐 10일, 30일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가는 며칠 안에 당장 팔고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Good Till Canceled라고 네, GTC라는 그거를 예,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GTC라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요. 30일에 한 번씩 계속 네, 내가 취소를 할 때까지 이 제품이 이제 등록이 된다는 뜻이고요. 대신 30일에 한 번씩 요 등록비가 나가게 됩니다. 상품 등록비가 네, 30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품 수량을 네, 2 이상으로 올려주시고요. 네, 요 기간을 GTC로 맞춰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가 방식 페이지에서는 그런 솔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판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품을 지금 한 개밖에 못 썼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뭐 7일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서 한 개 팔고 그냥 땡 끝났습니다. 그럼 이 상품 페이지를 재등록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그 판매 수량은 다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수량이랑 그 기간을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량을 내가 지금 판매 셀링 리밋이 1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량을 뭐 한 2개밖에 못 한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2개가 몽땅 다 팔려버렸다. 당연히 그 2개 팔린 거에 대한 그 기록은 없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정가보다는 네, 경매를 하시고요. 그 셀링 리밋을 늘리신 후에 네, 쓰시는 게 좋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고정가 가격을 적어 주시고요. 이거는 고정입니다. 25달러면 25달러 딱 고정으로 이제 넣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베스트 오퍼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지마켓의 마치 흥정하기 기능처럼 네, 바이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퍼를 하게 됩니다. 나 좀 더 깎아줘. 이렇게. 네, 그 기능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 고정가 제품 경우에는요. 그 카테고리별로 옵션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값은요, 좀 밑에 내려오셔서, 네. 이 카테고리 밑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자 구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즈가 있고 색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간혹 이게 안 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예, 카테고리가 그 옵션을 지원하지 않는 카테고리는 이게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이 너무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베이에서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상품군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옵션을 넣었나 요걸 참고를 하시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요, 옵션 타입, 뭐 컬러, 그리고 이런 머테리얼,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선택 폼을 일단은 하나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타입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렇게 타입 1, 타입 2 혹은 뭐 색상이면 빨강, 파랑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무브 누르시면 지워주고 이 밑에 플러스를 하나 누르시면 한 타입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티뉴 누르시고요. 이 컨디션에 대한 요 상세 설명, 초록색 별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가 나왔을 때요,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준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타입 1, 타입 2가 이렇게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지금 사진을 더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대표 사진을 여기 넣어주시고요. 타입 1은 이 모양입니다. 타입 1의 사진을 넣어주시고 타입 2의 사진을 넣어주시면요. 그 고객이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타입 1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사진 들어가는 창에 여러분이 입력하신 타입 1의 사진이 뜨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만약 이거 안 넣으시면요. 그냥 대표 사진만 나오게 돼요. 다음 넘어가고 이제 사진을 안 넣었을 경우입니다.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사진을 뜰 테고요. 이렇게 타입 1은 수량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량을 뭐 이렇게 몇 개 넣어주시고요. 가격은 타입 1과 타입 2의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럼 카테고리 밑에 아까 경매할 때는 없었던 이런 옵션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요. 나중에 요 타입을 이렇게 타입 요 1, 2 이거를 뭐 빨강, 파랑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타입에 들어가는 사진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옵션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베이 상품 등록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수수료는요,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든 이용을 안 하시든 경매 방식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24.99, 9.99를 많이 하냐면요, 10달러를 시작가로 하면 이렇게 등록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스토어가 없으면요, 한 달에 50개까지는 리스팅이 무료이고요.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면 더 이상 50개 무료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 수수료는요, 경매 낙찰 수수료는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면 약 이 정도 7.5%에서 이렇게 되고요. 스토어를 이용을 하지 않으시면 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낙찰 수수료는 당연히 없고요. 대신 팔리든 팔리지 않았든 등록 수수료는 동일하게 들어가고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정가 방식으로 올렸을 때 이제 스토어를 이용하냐 안 이용하냐에 따라서 등록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스토어를 이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정가 방식을 하나 올릴 때마다 50센트씩 들어갑니다. 거의 하나에 500원 꼴이죠. 근데 스토어를 이용을 하면 베이직, 프리미엄, 앙코어 스토어를 이용을 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등록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한 20센트, 5센트, 3센트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낙찰 수수료는요, 스토어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다 똑같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조금 다릅니다. 요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베이에 있는 셀러 인포메이션에서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베이 코리아에 있는 셀러 인포메이션에서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토어를 이용하실 시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가 방식을 많이 올리셨을 때 이제 스토어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스토어 이용을 하는데 요 이용 등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얼마씩 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 50개까지 올리실 때는 고정가 제품을 50개까지 올리실 때는 일단은 스토어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50개 이상이 되면 이제 한 베이직 스토어 정도 타시고 만약에 한 220개 이상이 되면 프리미엄 스토어로 갈아서 이제 스토어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등록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스토어를 쓰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던 그런 그 셀링 프로그램도 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을 다 정하셨으면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결제 방식은요, 일단 페이팔을 씁니다. 페이팔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연동 제대로 하셨으면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여러분 그 페이팔 주소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체크를 하시고 아이디가 올바른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원가입하고 상품 등록하고 여기까지 다 잘하셨는데요. 이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결제를 못 받죠. 그래서 꼭 이메일 주소에 뭐 점 하나 틀렸거나 .com을 co.kr로 잘못 쓰셔서 좀 돈을 못 받으시고 뭐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페이팔 주소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이제 배송 정보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팝업 창 나온 거, 요거는 이제 꺼주시고요. 우리는 미국 셀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 지금 배송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배송 정보 여기 위에 윗단에 이렇게 보시면 Add or Remove 옵션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 탭을 일단은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팝업 창이 떠요. 다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 팝업 창이 뜹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인터내셔널 쇼핑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만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프랑스, 독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베이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배송을 하게끔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그런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US 쇼핑이 위에 하나 뜨고요. 그리고 밑에 인터내셔널 쇼핑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US 쇼핑을 이제 처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실 때요. 일단은 이 탭을 클릭을 하셔서 플랫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우리는 가격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보내준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플랫으로 맞춰주시고요. Offer Additional Service를 클릭을 하시면 배송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시냐면요, 이 탭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 밑에 있는 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을 3개를 만드셔서요, 이렇게 이코노미, 스탠다드, 엑스퍼다이티를 이렇게 3개를 클릭을 해주세요. 미국이 아닌 아웃사이드 미국에서 배송을 한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코노미 쇼핑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체국에서 소형 포장물 일반으로 보내시는 그런 배송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갑니다. 배송비를 무료로 갑니다. 여러분 배송비가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상품 가격을 산정을 하실 때 배송비까지 포함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무료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배송비에 들어가는 가격도 똑같이 여러분 그 낙찰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배송비 무료로 해주시면 일단은 구매자들이 상품을 사려고 할 때 배송비 무료네? 호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구매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피드백 받으실 때 그 별점 받으시는데 배송비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배송비를 무료로 하셨으면 그 평가에 대해서 자동으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탠다드 쇼핑은 우체국 가셔서 이제 소형 포장물 일반으로 보내시지만 거기에 이제 RR 등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붙이실 때는요, 구매자에게 2달러를 더 받는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거는요, 배송 시간이 굉장히 짧죠? 이거는 EMS로 보내는 겁니다. EMS는 보통 여러분 그 상품에서 한 25달러 정도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요 등기를 추가를 하시면 우체국에 지금 한 2,500원을 더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뭐 3달러를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내 거는 좀 무게가 나가서 EMS 하면 꽤 비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 25달러에서 30달러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핸들링 타임 있죠. 핸들링 타임은 내가 돈을 결제를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이걸 우체국에 보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제 하루 안에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죠. 근데 이제 재고가 없는 상품인 경우에는 2, 3일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3일 안에는 이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핸들링 타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인터내셔널 shipping이 뭐냐 하면요. 보통 이 이베이라는 게 미국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셀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요. 미국 국내 배송이 다르고 해외 배송이 다르게 이렇게 두 번을 설정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미국도 외국이고 호주도 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shipping이랑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두 번 기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원리니까 똑같이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플래스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오퍼 에디셔널 서비스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세 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전 세계로 배송을 한다고 해주시고요. 똑같이 이코노미, 스탠다드, 엑스퍼다이티드 이렇게 쇼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폼이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이 폼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정가로 등록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고정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폼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칸 더 추가하시면 이제 EMS 배송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고정가 배송은 제품이 하나만 살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 사는 거에 대해서 추가 배송비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무료 배송은 당연히 또 무료 추가가 되는 게 없겠지만 등기나 EMS를 넣어줄 때는요, 2달러를 더 넣어주고, 사실 등기를 넣을 때 두 개를 넣는 거에 대해서 등기 값이 더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배송비가 0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물건에 따라서는 내 제품이 1.5kg짜리다. 1.5kg짜리면 소형 포장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두 개가 나가면 그 3kg가 되니까 소형 포장물 그 무게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개를 하려면 똑같이 추가 배송비도 2달러를 더 넣어야 된다. 하나씩 각각 따로 보낼 거다 하시면 이 추가 배송비는 그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가 페이지에서도 US 쇼핑, 인터내셔널 쇼핑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배송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반품 정책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베이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준 거는요, 2주 14일 안에는 환불을 받아주게끔 되어 있고요. 반품을 신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는 걸 원칙을 하고 반품을 할 때의 배송비는 바이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되고요. 네,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지 누르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해 주실 거는요. 만약에 이 제품이 나의 실수나 셀러의 실수나 뭐 아니면 뭐 부주의로 인해서 상품이 파손됐다. 셀러의 실수일 경우에는 배송비는 뭐 내가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을 여기 써주셔도 됩니다. 클릭하시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상품 설명글 네, 생략했었죠?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네,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네, 이제 여기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탭을 한번 보시면 아마 카페나 블로그에서 글을 써보셨으면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예. HTML 하실 수 있으면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이제 HTML 코드로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탠다드에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글자 폰트도 선택을 하시고 크기도 선택을 하시고 색상 그리고 뭐 굵기, 기울기, 밑선까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예,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설명글은요. 크게 네, 상품 정보와 판매 정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 예, 펜인지 마커인지 네, 뭐 보라색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는 반드시 네, 우리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뭐 배송은 어떻게 나갑니다. 반품은 어떻게 됩니다. 뭐 환불은 며칠 안에 해주세요. 이런 판매 정책을 반드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품 설명글을요 거의 이렇게 3단계로 네, 해줍니다. 이 상품 설명글이랑 네, 판매 정책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가장 위에 네, 회사나 스토어 등 이런 브랜드를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넣어서 네, 이미지 호스팅을 링크로 걸어줍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시면 네, 브랜드 스토리 예시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네, 템플릿을 꾸며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상품 페이지 가장 위에는 내 상품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런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상품 설명 글은요. 네, 조금 내려오셔서 네, 상품명, 스펙, 용도, 방법, 특징, 그리고 추가 사진 이렇게만 넣어주셔도 네, 충분합니다. 상품 사진 이렇게 몇 개 더 넣어주시고요. 네, 이 상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상품명, 그 다음에 뭐 크기, 사이즈, 재질 이렇게 해서 하나씩 써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디자인이나 뭐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구매자가 알길 원하는 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네, 구매자가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신 그 상품 페이지 탭에요. 네, 그 사진을 추가하는 그런 버튼이 없었습니다. 네, 카페랑 블로그랑 좀 다르게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지 호스팅을 통해서 네, 추가 상품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호스팅을 하나 네, 구매를 하셔서 아니면 무료 이미지 호스팅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하시고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상품 페이지에 걸어 주셔야 합니다. 판매 정책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판매 정책을 이쁘게 네, 뭐 내 스토어만의 그 독특하게 이렇게 포토샵 작업을 잘 하셔서 예,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해서 네, 이렇게 넣어 주시기도 하고요. 네, 요거를 이제 텍스트로도 네, 이렇게 써 주셔야지 네, 뭐 이미지가 안 뜰 경우를 대비해서 네, 구매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에 필요한 이 항목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요. 페이지 맨 아래로 상품 등록에 대한 이런 항목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요.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컨티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 전에 확인하셔야 하실 것이요. 네, 당신의 등록 수수료는 0원이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경매가 무료이기 때문에 0원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숫자가 더 떴다. 그러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뭐 이거는 더 요금이 더 추가가 됩니다. 라는 부분이라거나
카테고리를 2개 설정을 하셨다거나 그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 상품 등록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뒤로 넘어가시고요. 뒷페이지에 이렇게 다시 한 페이지가 더 나옵니다. 여기서 뭐 아까 전에 그런 옵션들 있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옵션들을 클릭을 하시면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좀 내려오시면 프리뷰를 통해서 올라갈 상품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다시 좀만 쭉 오셔서요. 지금은 무료 등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0센트를 아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인 걸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 리스트 유어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딱 들어가면요, 바로 검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검색에서 잡히실 거고요. 이 등록된 상품은 여러분의 마이 이베이에 있는 올 셀링에 있는 그 액티브로 들어가시면 이 상품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액티브가 드디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 개 오늘 이제 성공적으로 올리셨죠?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서 액티브에 있는 그 상품을 복사 등록을 하셔서 10개를 채우시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근데 상품을 등록을 했더니 로그인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처음 이제 등록을 하시고 아이디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잠시 정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원 확인을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하는 건데요. 이게 신규 셀러가 거의 하는 거고요. 거의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셀러분들이 요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 우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어로 막 이렇게 어필을 하고 뭐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게 이베이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문제 해결 센터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쉽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ebay.co.kr에 들어가셔서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커스터머 서포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아이디 서스펜션이라는 요 탭이 나옵니다. 여기를 찾으셔서 문의하기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그 아이디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증에 있는 이 여러분 성함이 아까 전에 이베이에 등록을 하셨을 때 넣었던 그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고지서로 이베이에 등록한 거주지 주소랑 이름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소지가 맞나 안 맞나를 이제 이베이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고지서, 수도세, 지방세, 전기세 등의 국가세금 고지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셔서 저 진짜 이 주소에 살고 있어요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 근데 꼭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3개월 지났는데요? 아니면 저는 우편으로 안 받고 인터넷으로만 받으니까 이거 뽑아서 내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주지 주소가 들어간 우편으로 된 거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원 확인이 이제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여러분의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고지서를 우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지서는요. 국가에서 발행한 고지서만 가능한 거고 핸드폰 고지서는 안 됩니다. 꼭 핸드폰 고지서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그런 고지서만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유념하셔서 꼭 준비를 해주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신원 확인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지하실 내용은요. 계정은 일단 하나만 생성을 합니다. 본인이나 뭐 가족 명의 추가 계정을 만드실
만드셔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소가 같다거나 아니면 쓰시는 컴퓨터의 IP 주소가 같으면 이게 이제 패밀리 아이디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아직 여러분이 신용을 많이 쌓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계정을 2개를 만드시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일단은 생성을 하시고요. 가입하실 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세요. 허위 입력을 하셨을 때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적합한 서류가 아닐 경우에 어필이 거부되니까 반드시 거의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고지서 안 되나요? 인터넷으로 출력한 거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나 주소 반드시 일치해 주셔야 되고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보통 이제 계정 정지하는 시점이 리스팅 이후에 이제 바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정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거 접수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글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 그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 이용을 하실 때 베스트 매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올렸는데 이 상품이 검색에서 잘 잡혀서 고객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야지 이제 판매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베이는 국내 오픈마켓과 좀 다르게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가 없어서 제일 상단 노출이 되는 게 돈을 써서 광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이베이에서 좀 더 공평하게 베스트 매치라는 이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 셀러에게 일단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제목이 정확하셔야 되고 카테고리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군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폰이라고 적혀 있는 그 키워드에 아이폰 카테고리인데 나 혼자서 카시트 카테고리다.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가면 잘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시간이 남은 경매 시간이 짧을수록 상위 노출이 됩니다. 7일, 6일 이렇게 남았을 때는 조금 뒤로 가 있다가 5일, 3일, 한 1일, 1시간 이렇게 남았을 때 노출이 가장 잘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많이 쓰시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셀러 퍼포먼스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판매를 잘 하시면 셀러 중에서 최우수 셀러 그런 것처럼 탑 레이티드 셀러가 되는데요. 요 TR 셀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좀 더 노출이 잘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퍼포먼스가 좋으셨을 때는 이제 TR 셀러가 되기도 하는데 안 좋은 경우에는 빌로우 스탠다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노출 순위가 이제 밑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용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경매 물품 판매 내역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념을 하시고요. 고정가 제품일 경우에는 제목, 카테고리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품 정책, 무료 배송, 그리고 보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페이지 뷰 이런 거 다 합산해서 상품 퀄리티에서 이런 검색 순위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탑 레이티드 셀러면 당연히 노출이 잘 되고요. 배송비가 너무 높으면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료 배송인 경우가 훨씬 더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료 배송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율 곱하기 셀러 퍼포먼스 이렇게 해서 이 노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목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이 제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의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티셔츠, 블라우스 이렇게 상품군을 적어주시는데요. 거기다가 신발, 가방 이렇게 엉뚱한 제목이 들어가면요.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경매 시간, 그리고 높은 임프레션, 높은 피드백, 그리고 DSR, 그리고 무료 배송, 그리고 마크다운이라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스토어 사용을 하시면 원래 $100짜리인데 15% 할인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올라가고요. 탑 레이티드 셀러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피드백이나 뭐 DSR 이런 게 중요한 게요. 네, 여러분 그 상품을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적절한 판매 방식을요, 네, 경매할까 고정가 할까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검색이 많은 키워드로 제목을 해주시고, 예, 정확하고 네, 명확하게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네, 스펙을 최대한 제공을 하셔야지 이것도 검색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상품 당연히 요건 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사용이 가능하면 네, 사용을 해주시는 게 네, 노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크고 선명하고 정확한 상품의 사진을 등록해 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각도가 여러 각도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과 저렴한 배송비를 책정해 주시고요. 네, 바이어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많은 제품들 중에서요, 잘 팔리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자세히 좀 보시고 그 상품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도 하시고 뭐 상품 사는 거 파는 거 이렇게 다 한 번씩 보셨는데요. 예, 이베이를 잘 하시려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 카페 가입도 하시면 좋고 뭐 이베이 코리아도 보시고 이베이도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 하시고 상품을 하나 탁 이렇게 올리시고 이제 그 상품이 7일 후에 경매가 끝나면 이제 보통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지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네. 한 번 상품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바로 팔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이 만약에 7일 후에 안 팔렸다. 그럼 그 상품을 재등록해 주시고요. 복사 등록해 주시고 꾸준히 리스팅을 해주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 보시면 네, 어떻게 해서 상품을 재등록하나, 복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리스팅 많이 하셔서 예, 판매가 많이 증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